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z가 주어져 있는데, 자,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는 거라고 해. 자, 그런데, 자,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게 한 조건은 순호수가 되게 한 조건이잖아. 자, 그러면, 자, a제곱 마이너스 1인 이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자, 그럼 a는 자, 1 또는 자,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단 그러나 이 허수 부분, 즉 여기 a-1 부분 보이죠? 자, 여기는 자, 반드시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선택할 부분 a는 자, 마이너스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z를 자, 정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 1을 a에 집어넣어주면 자, 실수 부분은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자, 복소수는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밑에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자, z 바를 먼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z는 마이너스 2i니까 자, z바를 빼주면 마이너스 2i에서 z바 플러스 2i를 빼주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i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 마이너스 4i를 넣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i가 곱해져 있죠. i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자가 4가 되죠. 자, 4로 나누면 1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말이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알파라는 복수수로 놓게 되면 알파의 n제곱이 몇 되도록 하는 1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복수수 알파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 자, 평면에다가 자, 좀 구체적으로 나타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반지름이 원을 자, 그리죠. 복수 평면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자, 실수 파트랑 허수 파트가 주어져 있죠. 자, 알파라는 복소수를 우리가 자, 지금 루트 2분의 1, 자, 또 하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실수 부분 루트 2분의 1, 자, 여기 허수 부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잡죠. 그래서 이를 좌표 평면에 자,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순간의 점,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죠. 복소수 알파가 위치하는 순간 점이 된다는 거죠. 자, 왜? 자, 이게 루트 2분의 1, 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자, 복소수 알파를 잡았고, 자, 얘가 자, 원점과 연결하게 되면 x축과 이룬 각이 자, 역시 몇 도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얘가 45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유는 자, 1대 1이니까요. 자, 최초의 복소수가 알파가 잡혔는데 얘가 x축 아래쪽에 잡히게 되면 자, 어떻게 한다? 그 다음부터는 최초에 설정된 45도의 각만큼 자, 회전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복소수는 자, 도가 알파 제곱이 찍히는데 자, 알파 제곱은 여기에 찍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45도를 이루면서 자, 회전을 하고 자, 그때 생기는 원 위에 이 좌표들이 복소수 알파가 된다. 자, 알파의 규칙을 하나씩 따져보면 자, 제곱, 3제곱, 4제곱 자, 이렇게 원 위에 자, 복소수의 좌표를 자,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복소수를 이렇게 다 나타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금 표현한 이 복소수들의 규칙을 자, 한 방에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자, 얘가 알파 자, 8제곱인데 이때 좌표가 x가 1이죠. 자, 그러면 1이 된다. 자, 그래서 자, 8제곱 했을 때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문제가 뭐야? 자, 알파 n제곱이 1 되도록 하는 뭘 구하라겠죠? 100 이하의 자연수 n값을 구하라겠죠? 자, 확인할 수 있었어. 어떻게? 자, 8제곱 했을 때마다 몇이 된다는 거? 1 된다는 거. 자, 그래서 n은 8의 배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n이 자, 8의 배수입니다. 8, 16.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 이하라고 했죠? 자, 100 이하니까 자, 96까지가 되겠죠. 자, 개수를 세주면 총 12개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12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식 px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루트 안에 자, p1, 마이너스 p1, 자, p0 마이너스 4가 주어져 있고 자,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할 때 자, p 마이너스 4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트 안에 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얘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얘는 허수가 되죠. 자, 그런데 허수 구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서 가운데 빼기가 있어. 자, 그러면 같은 음수로서 이 루트 안의 값의 식이 같은 구조가 들어가면 자, 그렇죠.
자, 동일한 허수가 되기 때문에 뺐을 때 구조는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뭐, 자, 루트 안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식이 하나만 남게 되고, 이러면 실수란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루트 안에 뭐 마이너스 7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허수가 되겠죠. 자, 다시 루트 안에 마이너스 7이 들어갔어. 자, 그럼 무슨 말이야? 같은 구조의 허수이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자, 일단, 자, 루트 안에 있는 자, P1, 자, 이를 먼저 쓰겠습니다. 자, P1은 x에 1을 넣게 되겠죠. 자, 8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자, 다시 플러스에다가 자,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P1이니까 앞에는 자, 8 마이너스 2랑 부호가 반대가 되죠. 2에 마이너스 8을 쓰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마이너스에다가 자, P0는 x에 0을 넣으면 7 마이너스 a인데 4를 빼게 되겠죠. 그럼 몇입니까? 3 마이너스 a로 표현이 자,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 근호화되는 값의 부호를 판정하고 싶어 우리가. 자, 얘의 부호 판정 기준은 0 되는 값, 즉 a 값은 4가 기준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는 부호 판정 기준은 0 되는 값, 자, 몇이야? 3이 구조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자, 4냐, 3이냐, 또는 4보다 크냐, 작냐, 3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루트 안에 부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 하나씩 조건을 이제 가지고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a 값이 4가 되면 자, 근호 안에 있는 값은 이거 0 되겠죠, 둘 다. 자, 그래서 남는 것은 몇이야? 자, 루트 0 플러스 루트 0이 되고요. 자, 마지막은 a 값에 4를 넣으면 마이너스 1. 이거 자체가 허수가 되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실수가 되게 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은 4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a 값이 자, 4보다 자, 작게 되면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첫 번째 식의 부. 자, 이거 a가 4보다 작기 때문에 플러스. 자, 이건 a가 4보다 작기 때문에 자, 부는 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거부터 먼저 쓰게 되면은 자, 뭐가 된다? 얘는 플러스. 자, 두 번째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돼.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누가 기준이야? 3이 기준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준점을 하나 더 설정하겠습니다. 3보다 크다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a 값이 3보다 크게 되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래. 그러면 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파트인 부분이 여기가 소거가 돼야 돼. 그럼 음수가 들어가 있는 이 식과 여기 음수가 들어가 있는 식이 같은 구조가 돼야 되겠죠. a-8과 누구랑 3-a를 같아야 허수 부분이 제거가 되겠죠. 자, 이럴 때 a 값을 구하자. 자, 이겁니다. 자, 마이너스 a 이항하면 플러스 3a 이항하면 11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자, a 값이 3분의 11인 것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할 건데 자, 이제 a 값이 몇일 때 할 거냐면 3도 기준이니까 3일 때도 하겠습니다. 자, a 3을 넣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루트 안에 것은 자, 플러스가 되고요. 자, 두 번째 a에 3 넣으면 마이너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3 넣으면 0이잖아요. 자, 이러면 문제가 돼. 허수 파트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즉 실수가 되지 않죠. 자, 그러면 3도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 값이 자, 몇보다 클 때? 자, 4보다 클 때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4보다 작다부터 흘러오고 있어. 자, a가 4보다 크게 되면은 자, 앞에 있는 거, 자, 누구죠? 자, 이거죠. 얘가 이제 음수가 되겠죠. 자, 다시 플러스를 해 주시고 자, a가 4보다 크면 자,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를 자, 쓸게요. 자,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마지막 근호 안에 있는 것은 자, 뭐가 되는 거지? a 4보다 크니까 다시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누가 제거가 돼야 돼? 자,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인 부분이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마이너스 음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자, 얘는 8-2a라는 식이고요. 여기 음수가 들어가는 식은 자, 누구였어? 3-a였죠. 얘가 같다가 돼야 a가 소거가 되겠죠. 자, 이때 a 값을 구해주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에 이항하면 a가 되고 3 좌변 이항했더니 a 값이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a 값은 두 종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 여기다 왼쪽에 쓸 거예요. 자, p-4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p-4, x에 마이너스 4를 넣게 되겠죠. 자, 위에다 넣겠습니다. 16 있죠.
마이너스 4 넣으면 플러스 4a 다시 7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얘는 자 16하고 7 더하게 되면은 먼저 23을 써주시면 되고 4a에서 자 a를 빼면 자 뒤에는 3a가 되는데 자 이거는 자 지금 a 값의 종류를 우리가 두 개 구했죠. a 값이 몇인 경우 3분의 11인 경우랑 5인 경우 했으니까 자 첫 번째 a 값이 3분의 11인 경우 p-4의 값을 구하자. 자, 그래서 여기 3분의 11을 대입하면 11만 남을 것이고 23하고 1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 경우가 자, 34라는 값을 자, 찾아낼 수 있다. 자, 이게 자, p-4 값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a 값이 뭐도 가능했죠? 그렇죠. 5도 가능했죠. 자, 그래서 a에 5를 넣게 되면 15랑 23을 더해주면 되겠죠. 얘는 38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로써 p-4의 값은 자, 어떻게? 자, 이렇게 두 종류의 값을 찾아냈습니다. 34와 38이 되겠고, 자, 이들의 뭐를 구하라겠죠? 합을 구하라겠죠? 자, 더했더니 72라는 결과를 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72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을 볼게요. 자, 3번은, 자, fx와 gx가 둘 다 이차함수인데, 최고차계수가, 자, 똑같이 뭐라고 했어? 음수인 a값이라고 했고, 자, f3과 g3이 자, 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3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자, 이때 새로운 함수 hx가 주어져 있는데, 자, f, g로 결정이 되겠대. 자, 구간이 3보다 작거나 될 때와 3보다 클 때, 자, 이렇게 fg의 그래프의 자, 위치를 좀 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위치 선정을 먼저 나부터 하겠습니다. 자, 알파, 자, 3, 베타 A 순서이고,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hx의 그래프랑 직선과의 교점이 알파, 3,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3을 경계로 3의 왼쪽이, 자, 누구다? f다. 자, 그럼 3이 있다. 이렇게. 왼쪽은 f, 위로 불러. 오른쪽은 g, 위로 불러. 이런 얘기인데, 이 함수가 2x 플러스 8이라는 직선과 만난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 x좌표가 몇이야? 3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고? 알파고, 자, 또 하나가 베타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얘가 지금 3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은 누굴 지나대? 그렇죠. x3에서 자, 이렇게 지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자,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F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라는 그래프도 역시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릴 건데. 자, 그러면 두 함수가 어떤 직선과 일단 만난다는 거지? 자, 그렇죠. 2x 빼기 8이라는 직선과 만난다는 건데, 자, 이렇게. 자, 직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자, 누구다? 자, 그렇다. 2x 마이너스 8이라는 직선으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런데 이 직선과의 교점 좌표가 나조건에서 나와 있다는 거지. 자, 이때 교점은 자, 누구라는 거죠? 자, x가 순서대로 알파. 자, 여기 교점이 자, 몇인 거죠? 자, 그렇죠. 자,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교점은 자, 누구라고? 자, 그렇죠. 베타라고 나와 있어서 자, 이때 근의 관계를 자, 표현할 수 있었어. 자, 이게 나조건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가조건을 봤더니 이 hx가 F0과 만난 점이 뭐야? 0, 4, 12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0이 어디 있을까? 요 F라는 함수에서 3이 여기 있으니까 0은 왼쪽에 있을 건데 F0이 여기야? 그럼 직선이 F0 값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때 만난 점은 0이야, 0. 근데 여기 봐봐. 이거 3이야? 자, 이게 몇이야? 또 다른 점이야. 그럼 문제에서 지금 이때 생기는 근이 0하고 4하고 12라고 있잖아요. 0, 4, 12. 그러니까 얘가 이 3을 지나는 위치 관계가 표현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떨 때 세 교점이 생기느냐? 0이 자, 이 센터 중앙값이 있고 이게 F0 값이 되면 교점 몇 개? 3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0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었어. 자, 이 센터가 되겠죠. 자, 왼쪽에는 2차 함수. 자, 2차 함수 fx에 자, 꼭점 좌표가 몇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죠. 0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f 0값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자, y는 f0으로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생기는 자 누구를 구하라겠다. x점은 하나 누구다? 그렇죠. 이미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추가적인 게 여기 4하고 12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 여기 교점의 x좌표는 몇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4가 된다는 거고 다시 여기 교점의 x좌표도 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몇이 된다? 자 그렇다. 12가 된다. 자, 이렇게 f 함수라는 거랑 자 gx라는 함수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가 f 함수가 되고, 자, 이 파란색이 자, 누가 된다? gx라는 함수라는 것을 자,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 gx라는 식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fx는 0에서 f0랑 접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f0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f0를 상수 b 값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0, b를 뭐로 갖고 있는 거?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이 f라는 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자, 누가 된다? 자, 최고점 개수는 모르고 자, 그리고 자, 꼭점의 y좌표는 몇이 된다? b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gx도 작성할 건데 이 gx가 지금 누구죠?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만나는 거지? 자, 그렇죠. 역시 똑같이 b랑 만나는 건데 y는 b. 자, 이때 생기는 교점이 자, 4하고 12라고 주어져 있으니 이 gx라는 식도 자, 세워볼게. 자, 이 gx가 자, 누구랑 만나는 거지? b랑 만나는 거. 자, 그때 근이 자, 0과 자, 여기 자, 누구인 거 12인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식을 작성해 줄 건데 이 b는 자, 뒤에다가 다시 한번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gx의 최고차 계수가 누구라고 했죠? a라고 했죠. 자, 그는 누가 된다? x-4와 x-12가 되고 자, 여기다 뒤에 b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요 f 함수하고 g 함수가 2x 빼기 8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근이 있잖아. 각각, 그쵸? 그럼 요 직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 당연히 방정식을 세우고 근과 계수를 써야 되겠죠. 자, 첫 번째 fx가 ax제곱 플러스 b인데 자, 이 fx식이 자, 누구랑 만난다는 거죠? 자, 그렇죠. 자, 2x 빼기 8과 만나는 건데 이때 그는 누구죠? 알파랑 자, 베타랑 3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군의 합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알파 더하기 3을 자, 근과 계수를 표현할 건데 자, 여기 지금 2를 이항하고 근과 계수를 쓰게 되면은 이때 두 군의 합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a분의 2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식을 세웠고, 자, 두 번째, gx과의 관계인데, 자, 그렇죠. gx도 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자, 0과 누구다? 베타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도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자, 다시 gx는 누가 된다? a. 자, 이건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ax의 제곱을 써주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2 더하면 마이너스 16x인데, 앞에 a를 곱할 거니까, 자, 마이너스 16에 ax 이렇게 쓸 것이고요.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2를 곱하면 자, 플러스 48 a를 자, 곱하면 될 거니까 자, 48a 자, 플러스 b를 써주고 이게 누구랑 만나는 거야 지금? 2x 빼기 8과 만나는 거지. 자, 이때 우리는 두 군의 합을 구할 거니까 자, 누구만 여기 2x만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자, 16a에다가 자, 플러스 2에 자, 이렇게 1차 계수가 결정이 될 것이고 자, 이때 역시 두 군의 합을 구할 건데 이때 두 군이 누구다? 자, 2x 빼기 8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게 자, 0과 자, 여기 0과 자, 베타인 거. 자, 여기 3과 베타인 거죠. 자, 그래서 역시 근과 계수를 쓸 건데 자, 이때는 두 군의 합이 자, 베타 플러스 3인 걸 알게 되고요. 자, 근과 계수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통해서 자, a분의 16a 자, 16a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가 있지? 알파, 베타 합이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좌변식은 좌변식끼리 더하고 자, 우변식도 우변식끼리 더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좌변 알파 자, 베타 플러스 3, 3을 더해서 6을 표시하면 되고요. 우변은 자, 이거 똑같이 분모가 a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뭐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더하면 자, 분모 자, a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 자, 분자 더하면 16a에 여기 플러스 2가 있고 플러스 2가 있으니까 4라고 쓰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 합이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얘는 6 더하면 12. 아, 얘가 12가 될 때 A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분자에 있는 16A 플러스 4는 써주시고요. 자, A를 곱하게 되면 12A가 되죠. 자, 그래서 자, 16A를 빼주면 우변으로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고, A 값이 마이너스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값도 구했고, 자, 이제 B 값을 구할 건데, 이제 B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프로 다시 갈게요. 얘가 지금 3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점을 구할 수 있지. 왜?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맞죠? 그럼 이 점은 x에 3을 넣게 되면 y 값은 자, 마이너스 2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x와 gx가 모두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fx가 누구? x가 3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 자, fx에서 자, 미정계수 자, b값을 구할 거야.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f3. 자, 그럼 9a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플러스 b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여기에다가 자, a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고 x에 3을 넣으면 자, 얘는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마이너스 9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b를 더했는데 자, 그 결과가 누구라고? 그렇죠.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b는 자, 누가 된다? 자, 그렇죠. 플러스 7이 된다. 그럼 이제 fx, gx가 다 완성된 겁니다. 자, 됐죠? fx, gx 자리에다가 자, b를 쓰고 식을 완성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 a가 마이너스 1. 자, 괜찮죠? 자, b는 몇이다? 7이다. 자, 여기도 a 마이너스 1. 자, b는 7을 써서 자, fx, gx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누굽니까? h 마이너스 2 값. 자,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죠? 자, 지금 hx가 3의 왼쪽은 f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자, 왼쪽에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 5 값인데 자, 5가 어디 있죠? 당연히 3의 오른쪽 부분에 있을 거니까 자, 다음 gx에다가 자, 누굴 대입하면 된다? 자, 5를 대입하면 된다. 해서 우리는 자, f-1이랑 g5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fx 식은 구했고 자, 그래서 여기 x자리 자,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자, f-2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괜찮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된다? 자, g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괜찮죠? 자, g5니까 자,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gx식 여기 나와 있으니까 x에 5를 자, 대입해서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의 값을 더하게 되면 자, 계산을 하면 17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자,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게 3번이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양수 K에 대하여 YK와 직선과의 교점이 AB. 자, 먼저 A부터 해볼게요. 자, YK란 직선은 뭐 대충 그려보고 자, K 위치는 모르겠죠. YK. 자, 이때 생기는 자, 자, 먼저 X제곱과 만나는 근을 구하라고 했죠. 순서대로 A, B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A 좌표를 구하면 자, Y 좌표는 K라고 했으니까 자, K 놓고 X를 구하면 뿔마 루트 K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K는 자, 왼쪽에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표가 이제 B가 되는 건데 자, B점 좌표도 당연히 자, 루트 자, K, K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괜찮죠? 자, 그래서 A 좌표와 B 좌표를 표현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계속 읽어보면은 얘가 누구랑도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과도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또 누굴 표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요 점이죠. 요 점이죠. 그렇죠? 자, 이 두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할 거고 순서대로 얘가 C점이고 얘가 D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C를 왼쪽에 쓰고 자, D는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식을 볼까? 오른쪽에 있는 식. 자, 이게 자, 이 식이 자, 뭐랑 같을 때 풀면 되는 거다. 자, 그렇다. K랑 같을 때 풀면 되는 거다. 자, 이런 얘기인데 아니 뭐 K를 좌변 이항해서 근의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이 좌변에는 식이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지죠. 정리가 되죠. 자, 어떻게 해주면 된다? x-3의 제곱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자, 이게 6이잖아. 자, 그럼 똑같이 양변에 3을 더해서 자, 보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그래서 이때 x값을 구하게 되면 자, 뿔마 루트를 해주시고 k 플러스 3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생기는데 우변 이하면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좌표를 구했는데 물론 이 마이너스일 때가 C점 좌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C를 표시하면 자, X 좌표가 몇이 된다? 3 마이너스 루트에 자, K 플러스 3이 되고 뭐 Y는 당연히 K가 되겠죠. 자, D 3 플러스 자, 루트에다가 K 플러스 3이 되고 당연히 K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좌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 건데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누가요? K가 6일 때 CD 길이 구하라겠죠? 뭐 이건 별거 없네요. CD니까 요 길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쨌든 이 길이는 이 대칭 보이니? 괜찮아? 자, 그쵸? 좌우 대칭이니까 K6을 대입해서 자, 이걸 빼주면은 자, 요 길이가 자, 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CD 길이를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자, CD는 X좌표의 차잖아요. 자, 그래서 D점 X좌표는 얘가 되고 C점 X좌표는 얘가 될 거니까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3은 날아가고 빼주면 루트 K 플러스 3에다가 빼주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여기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자, 루트에다가 K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게 바로 CD 길인데 자, K가 6일 때라고 했으니까 K 6을 대입을 해주면 자, 9가 되고요. 자, 루트 9, 3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앞에는 개수 2를 곱하면 자, 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K값에 관계없이 누구? CD제곱과 AB의 제곱의 차가 일정한지 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정말 K값에 관계없이 일정한지 볼까요? 자, 니은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제곱제곱의 차로 돼 있으니까 CD의 길이랑 AB 길이의 합과 자, 또 하나는 CD-AB 길이 차. 자, 이 값이 일정한지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먼저 뭘 구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어떤 거 구할 수 있어? 여기 CDAB 합과 CDAB의 차 둘 중에 먼저 구할 수 있는 걸 먼저 볼까요? 아, 자, 그래. 근데 이건 각각 합차로 곱해도 괜찮고 아니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도 된다? 자, CD 제곱 빼기 AB 제곱을 해도 괜찮아. 자, 니은에서 이걸 합차로 굳이 분리한 이유가 뭐냐면 디귿을 풀 때 이용하기 때문에 써둔 거야. 자, 실제 계산은 A 자, B 제곱과 CD 제곱을 이제 빼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CD를 구했죠. K 관한식으로. 자, 어디다 했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CD를 K 관한식으로 나타낸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AB도 자, 쓰겠습니다. 자, A, B를 역시 마찬가지로 K 관한식으로 자, 이렇게 나타낼 건데 자, B점 좌표가 아까 누구였죠? 여기였죠. 예, 빼주면 되고 자, 루트 K에서 마이너스 루트 K를 뺄 거니까 자, 얘는 자, 그렇죠. 2루트 K가 된다는 거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A, B라는 길이와 여기 CD라는 길을 K 관한식으로 표현했고 자, 이 녀석들을 제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CD를 제곱해서 쓸 건데 자,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몇이야? 자, 앞에 4가 생기고 K 플러스 3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4K 플러스 12가 된다는 거고요. 뺄 겁니다. 자, AB의 제곱인데, 자, 여기 AB, 자, 길이 구한 거 있죠? 2 루트 K라고 했으니까, 자, 제곱하면 4K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빼주면, 이거의 제곱 차이값은 몇으로? 12로 일정한다. 자, 그래서 이 합차로 분리하면 얘가 12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자, 이제 디귿을 좀 볼 건데, 디귿이 뭘 물어봤어? 그래, CD랑 AB 길이가 몇일 때? 4일 때. 여덟을까? 이게 몇일 때? 이게 4일 때. 아니요, 위에서 우리가 곱하는 게 몇으로 일정하다고 나왔어, 지금. 그렇죠, 12로 일정하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얘는 몇이 된다? 3이 된다. 4, 3, 12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굴 구할 수 있다? CD와 AB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두 식을 먼저 더하게 되면 자, CD랑 CD가 두 개 생기겠죠. 더하기 하면 ECD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AB 플러스 마이너스 AB는 없어지게 되고요. 자, 괜찮죠?
자, 됐죠? 자, 그래서 더한 결과가 자, 누군지 알 수 있다. 아까 얘가 4고 얘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도식을 더해서 자, 7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고요. 자, CD는 자, 몇이 된다? 2분의 7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얘랑 얘 곱한 게 10이야. 그럼 얘는 4, 얘도 4. 자, 도식을 그냥 뺄 거야. 자, 괜찮죠? 또는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얘가 없어질 거니까 CD가 두 개가 남니다. 이 CD고 더하면 7이기 때문에 CD는 몇인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2분의 7인 걸 알 수가 있다. 자, 괜찮죠? 자, CD 구했습니다, 지금. 자, 그럼 그 다음부터 구할 게 AB인데, AB 누구지? 자, 그래. 자, 얘가 지금 2분의 7이야. 더했을 때 4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 길이는, 자, 누가 된다? 2분의 1 된다. 자, 괜찮죠?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자, 디귿을 해결할 건데, 자, 그래서, 무슨 말이지? 아니, 자, 지금 A, B, C, D 길이가 4일 때 K 값은 구했어요. 맞죠, 그죠? K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죠. A, B 길이가 몇이란 조건? 2분의 1이란 조건이죠. 자, 근데 A, B가 누구였습니까? 어디죠? 여기 있죠. A, B는 루트 K에서 마이너스 루트 K를 뺀 거잖아. 그래서 A, B를 자, 식으로 쓰면 얘는 몇이다? 그렇죠. 2 루트 K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로 나누면 4분의 1. 루트 K가 4분의 1이면 K는 16분의 1이 되겠죠. 물론 K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K는 자, 플러스 16분의 1로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다. 자, 16분의 1을 그었을 때, 자, 누구랑 만나는 거지? 곡선과 만날 때 생기는 B 시기를 구해야 돼. 자, 이제 우리는 K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다. 자, 어디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두 함수의 위치 관계에서 일단 얘랑 얘를 같게 놓게 되면 없어지죠. 그럼 이 녀석이 0 돼야 되는데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 x좌표가 몇이라는 거죠? 그쵸, 1이라는 거야. 그럼 1일 때 이 y값도 구할 수 있잖아. 1 넣어주면 이 y값은 자 몇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1 넣어주면은 자 그렇죠, 1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내면 자 근데 k가 16분의 1이라며 그럼 16분의 1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때 A, B의 위치가 얘가 A, 여기가 B, 여기 교점은 누가 된다? C, 여기 교점 누가 된다? D가 된다. 자,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구하면 된다? K는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D가 돼서 BC 길이를 구할 건데 자, 그럼 BC 길이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BC. 자, B 어디 있습니까? B는 여기 있습니다. C가 여기 있죠. 그럼 C에서 B를 빼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아까 C점 X좌표가 누구였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누굴 빼준다? 자, B점 X좌표인 자, 여기 루트 K를 빼준다. 자, 이런 것이 될 거니까. 자, 봅시다. 자, 그럼 C에 자, 무슨 좌표? X좌표를 구했죠. 아까 몇이었다? 3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자, 다시 한번 쓸게요. 3 마이너스 루트 A에다가 루트에다가 자, k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괜찮죠? 자, 이게 C인데 여기서 B를 빼줄 거야. 자, B가 누굽니까? 자, B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B점 옆에 아까 루트 K로 잡았잖아. 자, 그래서 얘는 루트 K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B 시길인데 아니 이미 K는 16분의 1 나왔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자, B 시길이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죠. 괜찮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3에서 빼기 하고 자, 16분의 1을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16분의 몇이 됩니까? 자, 그렇죠. 49가 되는 거고. 자, K 16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자,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다시 3을 빼주고. 자, 루트 16분의 49니까 몇이야? 4분의 7이 되겠죠. 자, 뒤에 4분의 1이 있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자, 그 결과값이 누가 된다? 그렇죠. 이거 뺀 결과가 자,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누구죠? BC 길이와 누구를 구하라겠죠? 자, K를 구하라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한 결과를 쓸 건데 방금 전에 K 값이 나왔습니다. 몇이다? 16분의 1인 걸 찾았고요. 자, BC 길이도 2인 거를 찾았습니다. 자, 이 둘을 더해주면 되고요. 자, 더하면 16분의 문제에서 자, 아까 K가 16분의 1이라고 했고요. 여기 2를 빼주니까 1 되겠죠. 자, 여기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5번 문제 볼게요. 자, 세양수 ABC가 있고요. 자, FGX가 이차함수. 자,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 자, 그런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자, 그 왼쪽과 오른쪽에는 자, gx로 구성된 함수가 hx라고 돼 있어. 자, h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긴 해야 돼. 자,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먼저 살펴볼 건데 이yk라는 직선과 세 점에서 만이야만 만나도록 할 수 있는 k값이 2, 3. 자, 그러니까 이제 fx, g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k란 직선, yk란 직선과의 교점이 자, 3개 되도록 하는 그때 k값이 몇 개다? 2하고 3만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fx와 gx의 그래프 개형을 관찰할 건데 자, 먼저 자, fx 모양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fx라고 하고요. 자, gx의 그래프도 자, 그릴 건데 자,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자, fgx라는 그래프가 일단 자, 검정색과 이렇게 파란색으로 자, 구성을 해놨고 자, 이 박스 안에 조건 YK라는 직선을 그었는데 자, 이렇게 교점이 몇 개? 3개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괜찮죠? 3개 되려면 뭐 여기 접하는 경우가 있고 자, 또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물론 자, 경계점 알파 베타를 정해놓고 출발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자, 경계점은 자, 알파. 자, 여기 교점은 베타. 자, 그래서 fx, gx가 만나는 점은 이미 여기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네요.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으니까. 자, 좌표를 먼저 표시를 할 건데,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x좌표는 일단 알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자는, 자, 베타로, 자, 표현을, 자, 합니다. 자,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누구를? 그렇죠. fx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fx를.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괜찮죠? 자, fx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자, 누구? 이 gx 일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홍색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자, hx의 그래프가 될 텐데 그 hx의 그래프랑 yk란 직선과의 교점이 몇 개? 자, 그렇죠. 3개 이렇게. 자, 여기 3개가 있죠. 자, 괜찮죠? 여기도 3개가 있죠. 아, 그러니까 자, 교점 개수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이 자, 이렇게 2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네요. 자, 그런데 k가 2하고 3이라고 했으니까 자, 2, 3이라는 직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자, 2란 직선을 딱 그어주고요. 자, 그런데 fx의 꼭점 좌표가 뭐라고 했죠? y 좌표가 지금 a, 자, b라고 했으니까 자, 괜찮죠? 자, 여기 교점의 x 좌표 자, 꼭점 좌표는 a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b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녀석이 뭐라? 그렇죠. 2와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k값이 2. 자, 괜찮죠? 그러면 이제 2란 직선이니까 b가 2로 확정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자, k가 또 여기 있습니다. 교점 개수 3개가 되도록 하는 거. 자, 이때 k 값은 자, 3이라고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3. 자, 그래서 이렇게 교점 개수 3개가 된 직선은 자, 하나는 뭐다? 자, y는 3이란 직선, 자, y는 2란 직선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통해서 fx, gx의 식을 완성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자, 실근에 관련된 조건을 파악할 건데 여기 보면은 자, 실근의 합에 대한 자, 언급이 있습니다. 저기죠. 자, y는 2란 직선과 만났을 때 생기는 세 좌표의 합 s. 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세 좌표 합을 s. 그다음에 y3과 만났을 때 생기는 x 좌표 합을 t라고 놨어. 자, 이거죠. 자,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실근의 합을 자,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할 거냐면 자,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할게요. 자, 이런 이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차 함수가 있고 자, 이때 자, 축이 뭐 예를 들어서 k라고 한다면 자, 이런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과 만났을 때 생기는 자, 이런 두 근의 합을 우리는 이 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자, 두 근의 합은 축의 2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2k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야. 자, 그래서 자, 여기 gx는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였죠? c였죠, c. 자, 그럼 이 c를 이용해서 자, 누구를? 자, 얘랑 만나는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두 근의 합은 자, 이때 꼭점 x좌표 c의 몇 배? 2배가 된다라는 거고, 자, 얘는 이미 a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y는 2랑 만나는 직선의 자, 세 점, 그 점의 합을 s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s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괜찮죠? 자, 그래서 S를 먼저 표시를 할 건데, 자, S는, 자, 뭐가 된다? 자, C가 두 개 있고, 여기 A 값을 더하면 될 거니까, A 플러스 2C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이때 만난 두 근의 합은, 자, C의 두 배, 자, 여기 A 더해서 A 플러스 2C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Y3과 만나는 근인데, 그럼 얘도 C를 이용해서 이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자, 얘랑 얘의 두 근의 합은 2C가 되고, 근데 얘를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문자화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를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는 X좌표를 자, T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근의 합을 자, 역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그 세 근의 합을 뭐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자, T로 표시하라고 했죠. 자, 세 근의 합 T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누구? 자, 얘랑 얘 합은 자, C의 두 배, 여기다 T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T, 스몰 t 플러스 자, EC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괜찮죠? 자, 똑같이 EC를 이용해서 자, S와 라지 T 값을 구했고, 우린 이 값에 뭐를 구할 거야? 자, 차의 값을 구할 겁니다. 자, 이유? 여기 라지 T에서 라지 S를 뺀 게 몇이라고 했습니까? 2분의 A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빼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 자, T에서 S를 뺀 값을 자, 정리하면 자, 스몰 t 빼기 A가 되는데요. 이게 2분의 A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T라는 것을 A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를 우변 이항해서 더하면 2분의 A가 되는 거죠.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x와 gx의 식을 이제 완성해 갈 건데, 자, 볼게요. 자, 먼저 fx는 우리가, 자, 아직 a는 미확정이지만, 자, b는 구했습니다. 자, b가 누구다? 2다. 자, 곡점의 y좌표가 b니까, 일단 식은, 자, x, 자,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괜찮죠? 자, t가 2분의 a 값이고, 이 2분의 a를, 자, 어디다가, 자, 보입니까? 자, 여기, 보이죠? fx가 누구를 지나는 거야? t,3을 지날 거니까 t,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t가 누구라고요?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점을 대입할 거야. 자, fx 함수가 지난 점. 자, 누구요? 이 점입니다. 자, t, 자, 누구다? 3이다. 자, 근데 t는 누구다? 2분의 a라고 했으니까 2분의 2, 3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2분의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고요. 자, 제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4분의 자, a의 제곱이 되고, 자, 뒤에 플러스 1이라는 상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이 자, 뭘 지난다? y3을 지난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그렇죠.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항을 하면 1 남죠. 자, 4 곱하면 4. 즉, a제곱이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a 값이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a 값 2라는 것을 자,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fx라는 식을 완성했어요. 자, 괜찮죠? 자, a 자리에 2를 써서 자, fx 식을 자, 완성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gx를 구할 건데, 자, gx는 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볼까요? gx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c예요, c. 자, 문제 주어져 있는 이 gx를 자, 완성해 볼게요. 자, 최고점 개수 마이너스 2분의 1. 꼭지점 좌표는 x-c 제곱 플러스 11.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x도 특정 점을 지나는 거 자,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무슨 좌표를 이용할 거냐면 이걸 이용할 건데 방금 우리가 t 구할 수 있었죠. 왜? a 값이 2였으니까 a 값을 집어 넣어주면 t 값도 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t 값도 자, 여기다 자, 적어줄게요. a 넣어주면 t는 몇이 돼?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즉, 이 별 좌표는 뭐가 된다? t가 방금 전에 1이었기 때문에 1,3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gx마저도 누굴 지나니까 1,3을 지나니까 이걸 통해서 누굴 구할 거다? 그렇죠. c 값을 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 그러면 이 좌표를 대입을 해 봅시다. 좋아.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자, x. 1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11이죠. 자, 이게 몇이다? 3이다. 자, 이걸 통해서 누구를? c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괜찮죠? 자, c 구해봅시다. 자, 근데 a, b, 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c 값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자, 이때 자, 이 식을 풀어서 c를 구하면 되고요. c는 5가 나온다는 것을 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구해 볼 수 있겠죠. C5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5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자, 11을 해서 자, 그럼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자, 여기다 11을 더하면 자, 3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C가 5인 것도 구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fx, gx를 다 완성했고 자, C도 5를 여기다 써주면 자, gx마저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알파, 베타를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자, 알파, 베타는 당연히 어쩔 수 없죠. fx와 gx를 연립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알파 정도는 우리가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C를 구했지. 자, 위에 그림에서 볼게요. 자, 여기 C가 있는데 자, C가 자, 방금 전에 몇이었어요? 그렇죠. 얘가 5였습니다. 자, C가 5인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근을 구했단 말이지. 자, 어디죠? 여기죠. 자, 괜찮죠? 자, 또 여기도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죠. A 값도 몇이었죠? A 값도 우리가 2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대칭성 이용해서 알파, 베타에서 알파 값 정도는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 문제는 어차피 베타도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쵸?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fx, gx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연립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2분의 3에다가 자, x 마이너스라고 x 마이너스 5의 모양이 되고요. 이거 갖다 놓으면 x는 1하고 5가 나오는데 자,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알파는 1이 되고 자, 베타는 5가 된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를 구했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자, hx에다가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h 6을 처리하면 되겠죠. 자, 6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 우리 지금 베타가 5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처음엔 그래프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그렸지만 정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자, 이 꼭점 좌표가 어디에? 이렇게 걸쳐 있어, 가운데. 그렇죠? 원래 이런 문제였던 거야, 원래는. 그렇죠? 자, 그래서 베타가 5이고 자, 그러면 H6은 5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H6은 어디에다가 대입해야 돼? 그렇죠. GX의 일부분에 대입해야 되겠죠. 얘가 오면 H는 여기 부분이죠. 자, 그래서 H5 값은 자, GX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자, G에 6을 대입하면 될 겁니다. 자, GX 여기 식이 있고요. X에 6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이고 옆에 마이너스 2분의 1 있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자, 11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1이고요. 자, 계산하게 되면 2분의 2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분의 21.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그래프 개형은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되는 건 아니죠. 자, 원래는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되는 거야. F가 있고 G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필요한데 문제에서 원하는 KY 교점 계수가 3개인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2개밖에 안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교점 계수가 3개인 순간이 발생되려면 이렇게 엇갈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FG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HX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자, 이런 부분이 선택이 되면 자, K와 교점이 3개인 직선은 자, 그러니까 2, 3, 2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괜찮죠? 개형 추론부터가 좀 필요한 부분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2차 함수 fx, gx. 자, 일단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gx는 0보다 커졌다. 자,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자, x축이 있다라고 치고 자, gx가 0보다 크고 같으니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자,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자, fx도 접할 수도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구체적인 개형은 나 다에서 추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나조건에서 이제 볼게요. 나조건에서 자, 보시면 여기 k-2부터 k 플러스 2까지 구간에서 fx와 g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자, 같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가 주어져 있고 최대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YK란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X축이란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GX가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자, K-2와
k 플러스 이 순간의 최소값은 얘가 되겠죠. gx도 떠 있고 fx도 유효 블록에서 x가 안 만나면서 떠 있으면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으려면 자 걔는 어떻게? 여기 접해야 됩니다. 자 얘도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되면은 최소값이 0이 되고 최대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같은 순간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fgx가 어떻게 x축에 접하는 개형인 것을 확인했으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식을 추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자 fx하고 gx가 모두 어디 자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관계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예상을 좀 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fx도 접하는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자 위에는 게 gx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아래는 게 fx 자 그래프가 될 거야. 자 얘는 꼭점 좌표가 지금 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점 좌표를 각각 먼저 설정을 할 건데 자 fx는 이 꼭점 좌표를 p, 0 자 gx는 q, 0이라고 놓고 자 f, x, gx를 작성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식은 자 위로 블록이야. 자, 최고점 계수도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a 자 x 자 p의 제곱 이렇게 물론 얘는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a 값이 자 음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괜찮죠? 자 또한 다조건을 좀 볼 건데 다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지? fx와 f0과 만나는 모든 실근합이 지금 여기 음수라고 주어져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0이 어딘가 있을 건데 0을 대입했을 때 이때 누가 f0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요 두 근의 합이 음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얘는 0의 왼쪽에 축이 표현돼야 돼. 그래 얘가 음수가 돼야만 이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될 거니까. 만약 얘가 자 fx라는 그래프가 자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0이 있고요. 자 이렇게 즉 꼭점의 x좌표가 p가 0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지. 0을 대입하면은 자 요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지? f0 값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럼 f0과 만나는 이 교점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양수가 될 거니까 두 근합이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0이 여기 있고 0의 왼쪽 편에 자, fx 그래프가 접하는 모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fx 꼭지점의 x좌표인 누구? 이 p값의 자, 부호마저도 판단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p값의 부호를 판단하면 자,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해서 자, p 음수.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gx도 역시 식을 쓸게요. 자, 얘도 최고점 계수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p x-q에 제곱하고 자, 그럼 이 b값은 당연히 아래로 블록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fx와 gx를 우리는 표현을 일단은 했습니다. 자, fx와 자, gx를. 자, 그런데 문제가 자, k값의 최소가 몇이다? 0이다. 최대값이 몇이다? 1이다 라고 있죠. 그럼 우리는 k값의 범위가 필요하잖아. 어디에서? 이 문제가 지금 정역 x가 k-2에서 k 플러스 2까지 구간에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k-2와 k 플러스 2라는 정역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 자, 최소값과 최대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p와 q는 k-2와 k 플러스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PQ의 위치를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P는 K-2부터 어디까지? K 플러스 2까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자, 이때 K값 범위를 구할 건데, 먼저 왼쪽에서 K값 범위를 구하면은, 자, P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도 K값 범위를 구하면, 자, 이런 P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괜찮죠? 자, 두 번째 여기 자, Q도 마찬가지로 자, K-2부터 출발해서 자, 어디까지? K 플러스 2까지 된다는 거고 자, 이것도 K값의 범위를 구하면 자, 먼저 이 왼쪽에서는 자, 뭐가 된다?
자, q 플러스 2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K값 범위를 구하면 자, 얘는 q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지금 PQ의 대수를 모릅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자, P보다 자, Q가 작은 케이스를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수직선상에다가 자, 이 좌표의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P와 Q의 위치를 Q가 더 작기 때문에 Q-2와 자, 그 다음에 자, Q 플러스 2가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자, P가 더 커. 그럼 P-2와 자, 또 하나 자, 여기에 P 플러스 2. 자, 이렇게 이 공통 범위를 만족하는 K 위치가 생기죠. 자, 이때 K값 범위를 구하면 뭐가 된다? Q-2. 자, 그 다음에 P-2가 됩니다. 자, 공통 범위를 구하면 자, P-2부터 자, 어떻게? Q 플러스 2까지. 왜 K값 범위를 구했다는 거죠? 그렇죠. K 최소값이 0이라고 했고 최대값이 몇이야?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몇 된다는 거죠? 얘가 0이 된다는 거고 자, 이게 몇 돼야 된다? 얘가 1이 돼야 된다. 자, 이걸 통해서 P값을 구하면 P값이 여기서 2가 나오는데 이 케이스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아까 P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P와 Q의 대수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P보다 Q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K값 범위를 공통 범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할 건데 이제 P가 작기 때문에 자, P-2가 왼쪽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자, P 플러스 2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제 Q가 크기 때문에 Q 자, 빼기 2가 자, 여기 있고 자, 그다음에 Q 자, 플러스 2가 이렇게 되죠.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야. 공통 범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 K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Q-2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죠? 자, Q 플러스 2까지가 되는 거고 자, 이때 얘가 몇 된다? 자, 얘가 0 된다. 자, 이게 몇 된다? 즉, K 최대값이 1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걸 통해서 자, 뭘 구하면 된다? 자, Q값을 구하고 P값을 구하면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범위 하나 수정을 할게요. 자, 여기 공통 범위가 Q-에서 P 플러스 2니까 P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P값을 구하면 자, 여기서 P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1값. P 음수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땡큐. 자, 얘가 되겠네요. 자, Q는 여기서 2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P와 Q를 구했고, 자, 이제 fx, gx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자, P에다가 마이너스 1값을 써주겠습니다. 자, fx, gx 여기다 우리가 표현해줬고, 자, P에 마이너스 1을 써주면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Q에 2를 써주면 자, 그대로 마이너스 2라는 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fx가 여기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자, gx도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1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fx에다 1을 넣어주면 자, a 괄호 열고 자, 2제곱. 자, a가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자, 우리 a 값 뭐라고 했어? a 값 역시 음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음수 a 값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긴 4가 되고 자, 약분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확인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 gx도 1,2를 대입하면 되겠죠. gx에다가 자, 최고차 계수 b를 써주고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만 남게 됩니다. 여기 2가 된다고 했어. 자, 얘는 b 값이 2인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fx 최종적으로 식을 쓰겠습니다.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완성됐고요. 자, gx도 식을 완성했네, 우리가. 자, 최고차 계수가 2였고,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해가지고, 자, 여기 fx와 gx 식을 완성했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정답만 구하면 끝나겠죠. 자, f3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f3을 자,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x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8이란 것을 자, 하나 찾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자, gx, g1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2에다가, 자, x11을 대입하니까, 자, 몇이 되는 거지? 9가 되겠죠. 자,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개 값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9. 자, 괜찮죠? 자, x11을 대입해서 2를 빼준 거고요. 그죠? 9제곱하고 2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괜찮죠? 그래서 얘는 162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마이너스 8과 자, 161을 더하면 최종 정답은 154라는 것을
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154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풀이는 이렇게 완전한 PQ의 위치를 찾아서 풀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살짝 옮길게요. 자, 또 이제 우리가 PQ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방금 우리가 X축에 지금 접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접하면 좋냐면 자 봐. 우리 K값 범위가 뭐라고 했어?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이라고 했죠. 그러면 K의 최소 이제 0을 대입하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자,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2란 경계점이 생기는 거고, 자, 또 1을 각각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1을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범위 안에서 누가 그려져야 되는 거지? fx와 gx가 접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fx 그래프는 어디에 접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한 형태 그래프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자, gx는 2에서 2,0에 접하는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자, 어느 구간이죠? 그렇죠. k-2에서 k 플러스 2라는 구간 보이죠? 자, 얘가 지금 k-2고, 자, 여기가 지금 k 플러스 2라는 구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k-2랑 k 플러스 2라는 구간, 이 구간은 여기 4차이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얘가 4차이죠. 그러니까 K가 움직여도 K-2에서 K 플러스 2까지는, 그치? 자, 동시에 얘가 움직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자, 이렇게, K가 지금 얘가 몇 되는 순간이죠? 0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K가 몇 되면? 1 되면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지? 그치? 괜찮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누구는, 자, 이 fx와 gx의 꼭점은 이 순간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 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fx의 꼭점 x좌표가 마이너스 1, gx의 꼭점 x좌표가 2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자, fx, g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최고차항계수 a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쓰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gx도 자, 최고차항계수 b를 써주고 x-2의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a, b 값은 뭐로 구하면 된다? 문제에서 함수값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 이거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해석도 가능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학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자, 제일 중요하겠죠. 자, 6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을 볼게요. 7번은 첫 번째 가족권에서 x에 관한 2차 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얘의 실근 개수가 1개라고 주어져 있죠. 자, 먼저 이 식을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2x 자, 마이너스 fx와 자, 마찬가지로 2x 자, 마이너스 gx 자는 0이다.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fx와 2x와 자, 만나는 근. 자, 역시 마찬가지로 gx와 2x란 만난 근이 자, 몇 개다? 1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함수 fx, gx는 지금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와 누구랑? 이 y는 2x란 직선. 2x란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과 f랑 만나는 근, 그 다음에 g랑 만나는 근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만약에 f가 자, 여기 2x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좀 그림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x축과 y축이 있고 자, 여기 지금 2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런데 f와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졌다. 그럼 gx랑 만나는 건, 자, fx랑 2x랑 만나는 건 하나가 생기죠. 물론 두 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 gx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근이 하나 생기죠. 이때는 뭐야? 두 실근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실근 몇 개라고 했어?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2x라는 직선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공통근, 딱 실근 하나만 되려면 fx라는 녀석이 0에서 접하고 gx도 0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똑같이 이 0이라는 근을 갖게 되겠네요. 맞죠? 물론
자, EX라는 순간의 직선과 꼭 0에서 접하는 보장은 없지. 얘가 이렇게 자, 접하게 되고, 자, 또 이렇게 접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럼 EX랑 만난 근이 몇 밖에? 한 개밖에 없을 거니까. 자, 괜찮죠? 자, 일단 가능한 그래프를 먼저 추론을 해봤고, 자, 나 조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x 대신 2k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역시 인수분해를 해서 자, 식을 자,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자, 2k 마이너스 fx와 자, 또 2k 마이너스 gx 자, 몇 되는 거? 0 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또 뭘 말하는 거지? 그렇죠? fx랑 2k란 직선, 2k는 y는 2k란 직선이기 때문에 x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그쵸? fx와 2k랑 만나는 근. 자, 괜찮죠? 자, 물론 마찬가지로 gx도 똑같네요. 자, gx랑 누구랑 2k랑 만나는 근. 자, 그 근에 대한 정보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K 정보가 주어져 있죠. 실근 개수가 몇 개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하는데 K는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0,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K가 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져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잠깐 볼게요. 그러면 자, 2K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자, 세 가지야. 자,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마이너스 1이 가능하고요. 자, K가 또 하나 몇이면 0이면은 0이 되겠죠. 자, K가 또 1이면 2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fx, gx가 똑같은 2K라는 직선과 만난다고 했는데 2K는 마이너스 1, 0, 2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세 직선과 만난 점은 유일하게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렇죠. 3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감안하여. 그런데 이제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 자, 누가 포인트야? 여기 0. 0은 무슨 축이지? 얘는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f, gx 모두 x축과 만나는 근이 몇 개? 3개가 발생돼야 돼. 그럼 아까 우리가 fx와 gx의 관계를 좀 유출했잖아. y, ex와 만나는데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한다. 자, 또 하나. 자, 꼭 원점에 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라겠죠. 자, 그럼 무엇입니까? x축과 만난 점이 세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죠. 얘가 가능하죠.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fgx는 이 y는 2x와 0에서 접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케이스 자, 추론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자, 명확하게 그려볼게요. 자, y축과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누구랑 y는 2x라는 직선과의 자, 위치를 우리는 찾았어. 자, fx가 어떻게 접해야 된다? 0에서 자, 이렇게 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괜찮죠? 0에서 자, 좀 아래로 뭉툭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접하는 관계를 자,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접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자, f x란 2차 함수가 되고요. 자, gx도 자, 여기 이렇게 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래서 gx도 자, 접한 형태의 그래프를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자, gx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누구다? 자, 먼저 x축, 즉, 자, 얘가 되겠죠. 얘랑 만나는 근이 자, 몇 개가 있다? 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자, 또 하나 누구 있어? 그렇죠.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직선도 있는데 이 마이너스 1, 자, y는 마이너스 1, 자, 이때 근도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누가 된다는 거죠? fx의 꼭점에 y좌표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또 하나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자, 교점 몇 개? 자, 하나, 둘, 세 개 되는 자, 이런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누가 된다? y는 2라는 직선이 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위치는 다 확인했고요. 그러면 자, 이 교점의 위치 관계를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fgx라는 식만 완성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완성할 거다? 잘 볼까? fx가 누구랑 지금 접하는 상태인 거지? 2x랑 접하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0에서. 그럼 0을 중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접하는 거야. 자, 2x랑 자, 그럼 식을 우리가 이렇게 완성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fx라는 식은 누구랑 접한다고요? 그렇죠. 2x라는 직선과 접한다고 했고 fx는
y는 2x와 접하는 근 0, 0이란 중근을 가져와. 그럼 이걸 통해서 fx를 작성을 할 건데, 자, 0을 중근으로 가질 거니까 최고점 계수는 몰라요. 자,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2x. 자,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gx도 똑같이 접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gx도 마찬가지로, 자, 누구랑 접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gx라는 이차 함수도 자, 2x와 접하는 거야. 얘도 똑같이 어디서 접하는 거야? 0에서. 자, 그러니까 자, 이때 gx도 0을 중근으로 갔잖아요. 자, 최고점 계수는 b라고 써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2x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와 자, 여기 gx라는 식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a, b 값을 구할 건데 꼭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아, 여기가 fx가 꼭점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값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 저 a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노멀한 걸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꼭점 좌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차 함수에서 꼭점 좌표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꼭점 좌표의 x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를 하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죠. 이걸 fx에 집어 넣어주면 그때 y값이 몇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거죠. 자, 괜찮죠? 자, 마이너스 a분의 1 대입을 합시다. 자, 대입하면 자, 플러스 a분의 1. 자, 다시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이게 몇이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꼭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a 값이 몇이다?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래서 fx의 식은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gx도 마찬가지로 이 꼭점의 무슨 좌표? x좌표는 자, 또 마이너스 2분의 자, b를 하면 자, x좌표 몇 된다? 자, 마이너스 b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b분의 1을 자, 넣어주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y값이 2가 된다.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1을 대입하면 자, b분의 1에다가 자, 역시 얘도 자, 마이너스 b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건 이제 몇이 된다? 2가 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자, b분의 1인데 자, b값 구할 수 있었네요. 자, b는 마이너스 2분의 1값이 된다. 자, 그래서 b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써서 fgx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 b 값을 구할 때 뭐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얘는 이차 함수의 좀 뭐 성질인데 이차 함수가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꼭 접하지 않는 관계여도 이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 이런 이차 함수가 있고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 꼭점에서 어디만큼 자, k만큼 떨어져 있을 때 생기는 자, 이때 이 높이 y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자, 최고참 계수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높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최고참 계수에다가 k 제곱을 하면 이 높이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잘 보세요. 우리 아까 여기 꼭점 fx가 마이너스 a분의 1이었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요 길이가 몇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이게 a분의 1 된다는 거죠. 자, 괜찮죠? 그럼 a분의 1에서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요 길이 몇이야? 1이지. 왜? 꼭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자, 괜찮아? 그럼 이 높이 구하는 방법이 몇이었다? 그렇다. 최고참 계수 a에다가 여기서 a라고 주어져 있죠. a에다가 요 길이의 뭐를 제곱을 곱하면 된다. 자, 즉 a분의 1의 제곱을 곱하면 자, 이게 a분의 1이 되는데 그게 1이다. 이걸 통해서 양수 a 값이 1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괜찮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gx도 자, 이 꼭점에서 자, 볼까? 요 길이 보입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자, 얘가 꼭점이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얘는 b분의 1이 되겠죠. 이 높이가 몇이 될 거야?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 얘도 마찬가지야. 자, 최고점 계수에는 gx가 지금 아까 b라고 표시가 돼 있어. 자, 그럼 b 곱하기에다가 자, b분의 1에 제곱을 하면 얘가 높이 몇이 된다? 2가 된다. 자, 그럼 얘는 b분의 1이 2가 되니까 b값이 2분의 1인데 음수였어, b는. 그치? 여기다 부호만 붙여주면 되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자, 꼭 완전 제곱식을 변형하지 말고 꼭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해서 그냥 대입을 해도 무난한 풀이니까 자, 완전 제곱식 변형하지 말고 대입하여 y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1. 자, 얘도 마찬가지로 꼭점 좌표를 구해서 대입을 해주면
y좌표는 몇이다? 2다를 통해서 b를 구해도 충분하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겠어 이제? 자, F10과 G6을 구하라고 했죠. 자, 괜찮죠? 그래서 F10 값을 구하면은 자, x에 10을 넣어주면 자, 10의 제곱 플러스 자, fx 완성대식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플러스 20이 되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12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G6입니다. 자, G6. 자, GX 완성대식이 여기 있죠. 자, 최고점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자, 6 대입하면은 자, x제곱 36 자, 플러스 12. 자,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앞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이 되겠고 자, 12 더해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래서 120이랑 마이너스 6 자, 처리를 하면 자, 114가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은 자, 엄청 복잡한 문제인데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fx 2차함수와 자, 1차함수ghx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자, 먼저 이 의미부터 좀 해석을 해볼게. 자, 이게 지금 fx, gx 뺀 거, 자, 그 다음에 fx에서 hx 뺀 것이 이 식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fx와 gx가 만나는 근을 구하려면 얘가 0 되는 근, 다시 fx와 hx가 만나는 구하려면 얘가 0 되는 근을 찾아야 되겠지. 자, 이게 등식이기 때문에 우변식이 0 되는 근들이 뭐가 된다? f와 g가 만나는 근, 자, 그리고 f랑 h랑 만나는 근을 말하는 건데,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걸 볼게. 얘가 0 되는 경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녀석이 0 되는 것도는 얘가 0 되는 건데 밑에 n에 대한 조건이 1에서 3까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n이 1이면 여기는 3이 되겠죠. 얘가 0 되는 근은 뭐냐면 1차잖아. 그럼 알파라는 근 하나랑 여기 지금 3차잖아요. 베타가 몇 개 있다. 이렇게 3개가 있다. 3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야. 자, 또 n값 몇이 되면 n이 2가 되면은 얘는 2하고 얘도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알파가 몇 개 있다? 2개 있고, 자, 베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자, 중근이란 뜻인 거야.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자, 3이면 1 되겠죠. 이는 반대로, 알파가 3중근 3개이고, 자, 베타가 7근 하나,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fx와 gx가 0 되는 근과, fx와 hx가 0 되는 근은 1개, 3개, 또는 중근, 자, 3중근, 7근 하나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fx는 몇 차 함수죠? 그렇죠. 2차 함수잖아. 자, 무슨 말인지 볼게. 자, fx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2차 함수와 gx와 hx. 그런데 다행히 gx와 hx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둘 다 무슨 상태? 수직 상태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수직을 이루면서 fx와 gx랑 만나는 근, fx랑 hx랑 만난 근이 어떻게? 1개, 3개, 2개, 2개, 3개, 1개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어떨 때 이런 형태가 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 hx와 gx는 0,7을 일단 지나지.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gx랑 hx의 구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살짝 지우고 출발할게요. 자, 근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근에 대한 정보들이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됐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자, y축과 x축으로 구성된 자, 1차, 즉 이 gx와 hx의 그래프를 먼저 자, 그래프로 완성을 해 볼게요. 자, 둘 다 어디에서? 0,7에서 자, 그쵸? y 절편을 갖고 무슨 상태가 된다? 수직 상태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b값이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gx란 녀석이 플러스 양수. 자, 그러니까 gx는 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괜찮죠? 자, 이 함수를 gx로 봅시다. 자, 그럼 hx는 수직이기 때문에 자, 수직을 이루면서 내려가겠죠. 이렇게.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이게 자, 수직 이루면서 이런 상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자, 괜찮죠? 자, 그런데 fx와 2차 함수, 즉 2차 함수와 gx, 그 다음에 hx의 위치 관계가 자, 어떻게 된다고 했어, 우리가? 그는 어떤 구성으로? 봐봐. 1개, 3개, 2개, 2개, 3개, 1개 가능하다고 했지. 자, 만약에
이 fx라는 이차함수가 이 0,7, 즉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무슨 상태야? 접하잖아. hx랑 접하는데 0에서 0이 두 개가 있죠. 자, gx랑 똑같이 이 점 0 하나 있고 요 점 하나 있죠. 0 추가 이거 하나. 그럼 세 개랑 하나가 되겠죠. 아, fx가 hx랑 접하는데 0에서 접하는 거 가능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 fx의 그래프를 추론했습니다. 하나. 자, 이런 형태로 0에서 hx와 접하게 된다. 자, gx는 실근 하나를 갖는 자,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고 자, 첫 번째 위치 관계를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괜찮죠?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된다. 자, 됐나요? 어디에서 접한다? 그렇다. 0에서 접하는 상태가 된다. 자, 그래프를 좀 더 뭉툭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된다. 자, 됐어요? 그래,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0에서 자, hx랑 접해. 그럼 0을 하나, 두 개. 자, gx와 0에서 만나고 실근 하나 있으니까 0 하나, 또 하나. 자, 그러면 자, 근이 3개, 1개. 그러면서 얘는 지금 0으로 근이 하나가 탄생이 됐고 자, 이때 생기는 요 근을 아직 모른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를 봤더니 자, 누굴 지난다? 0,7을 지난다. 자, 누가? fx라는 그래프가. 물론 모든 점이 0,7을 지나겠지만 그래서 우린 첫 번째 fx가 0,7에 접한다, 0,7을 지난다 해서 fx에다가 0을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fx 여기다가 0을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자, 최고차계수 4분의 1에다가 자,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 되겠죠. 자, a를 더하게 되면 얘가 7 된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a를 먼저 구할 수가 있죠. 자, 약분하면 4가 되고 a는 3이 돼야만 합니다. 자, 됐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굴 구할 거야? 자, b를 구할 건데 그런데 누구랑? 요 fx라는 이차함수와 자, 또 하나 누구죠? 자, hx죠. hx가 이제 여기인데 이게 지금 어디서 접하는 거야? 0에 접한다는 거지. 그럼 0을 중군으로 간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fx와 hx를 연립하면 누구를? x0을 자, 중군으로 갖는다. 자, 이런 말이죠. 두 식을 연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fx는 자, 4분의 1에 자, x 마이너스 4 제곱 플러스 a인데 a는 우리가 3으로 구했죠, 지금. 자, hx는 자, 뭐가 된다? 마이너스 b분의 x 자, 플러스 7 된다. 자, 해서 양변에 먼저 4를 좀 곱해 줄게요. 자,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2에다가 마이너스 자, b분의 4x 자, 플러스 28 되고요. 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자, 8x에다가 자, 4제곱 16이죠. 12 더하면 28 되고요. 자, 좌변으로 다 이항하게 되잖아. 그러면 플러스 자, b분의 4x 마이너스 28이 되고요. 자, 1차 개수를 묶어주면은 자, 여기 8x하고 b분의 4x가 있어. 자,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b분의 4에 x 이렇게 묶여진다 이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가 있지. 16하고 28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자,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근은 뭔지 알지? 그쵸? 0을 중근으로 갖는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근과 계수로. 자,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할 거니까 8분의 자, b 빼기 4는 모든 근의 합이 자, 얘인데 근데 중근이잖아. 중근은 0을 두 번 받는 거 아닙니까? 0, 0 더하면 0이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b 값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죠. 0 되려면 얘가 8이야. 이것도 8 돼야 되겠죠? 자, 그럼 b는 2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fx와 hx가 0을 중근으로 갖는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b 값을 구하면 b는 자,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중근 가질 거니까 판별식 뒤는 뭐를 해도 돼? 0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근과 계수라는 게 좀 편하겠죠.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 연산 관계는 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a 값, 자, b 값을 구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첫 번째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 어떤 넓이다? 자, a는 알파, f 알파. 요게 지금 a가 되겠죠. 자, b는 베타, f 베타. 왜? 이 알파, 베타가 자, 이 세 함수와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만나는 근이라고 했죠. 그쵸? 자, 얘가 알파가 몇 개 있다?
3개 있는 거지. 그러면 베타가 2개 있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게 알파랑 베타가 된다. 자, 이렇게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저 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누구랑? 자, fx랑 gx를 연립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알았죠? 자, fx a 완성했고, 자, b도 2분의 1을 구했으니까 gx도 완성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연립하면, 자, 그때 그는 뭐가 나온다? 이미 0이랑 근은 하나 나왔으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이 나머지 한 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1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근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때 교점 좌표는 몇이 된다? x가 10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네요.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자, 10을 대입하면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10을 자, gx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gx에 대입하면 자, 이 높이를 구할 수 있고, 자, b가 아까 몇이었죠? 2분의 1이었죠. 자, 그럼 gx라는 식을 써주면 자, gx가 2분의 1x 자, 플러스 7이었고요. 자, 그래서 x에 10을 대입하면 높이가 12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긴 7이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넓이 하나를 먼저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처음에 나오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자, 사다리 꼴이고요. 자, 윗변 아랫변이 7하고 지금 12니까 더하면 19가 되겠죠. 자, 이때 높이는 자, 10이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곱해주면 첫 번째 사각형 넓이가 자, 9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각형. 자, 케이스 첫 번째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위치 관계를 우리는 해석을 했고, 이제 두 번째를 볼 건데, 이제 두 번째는 자, 그래프가 어떻게 또 될 때 밑에 있는 근의 구성이 되냐면, 자,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중근 중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또 있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fx와 gx가 어떻게 된다고? 수직이래. 그런데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 어느 점에서죠? 그렇죠. 0,7에서. 그러면 자, fx가 어떻게? 자,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고 hx와 gx가 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데 자, gx는 기울기 양수니까 자,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고요. hx도 자, 수직으로 만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자, 괜찮아? 어디에서? 자, 이 0,7이란 점에서 각각 접선을 그었더니 얘도 중근이고 얘도 중근인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중근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 알파 2개, 얘는 베타 베타 2개.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가 가능하죠. 그쵸? 아,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 이제 근을 구할 건데, 자, 볼게요. 자, 좀 복잡해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fx와 누구랑? 자, gx도 중근이고, 자, 또 하나, 자, fx와 hx도 중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건지 잘 따라와 줘야 돼. 먼저 첫 번째를 볼 건데, 자, fx식은 자, 4분의 1, 자, x 마이너스 4의 자, 제곱 플러스 a라고 했습니다. 자, gx는 자, bx 플러스 7이라고 이렇게 구했고요. 근데 얘가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다 이항을 해서 판별식 d를 영하면 a, b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지.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2차 함수의 성질인데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 밖에 있는 점에서 직선을 2개 그었어. 자, 이렇게. 자, 직선을 그었는데 자, 동일한 점에서 긋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교점은 이 접하는 점과 접하는 점의 중점이 됩니다. 자, 요 점이 알파가 되고 자, 요 점이 뭐가 되면 자, 베타가 되면 얘는 항상 뭐가 된다? 중점,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얘는 항상 그래, 항상. 꼭 얘가 수직이 아니어도 자, 2차 함수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2개 긋죠? 그럼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항상 얘가 된다. 맞죠? X점의 중점이 얘가 된다. 해서 요건 성질로서 좀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자, 여기 지금 자, 여기 점 중근이죠. 얘도 역시 중근이죠. 이 중근을 우리 원래는 아까 뭐였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죠. 근데 이게 무슨 상태다? 더해서 0이 돼야 돼. 왜? 이 교점 좌표가 x가 0,7이었잖아요, 지금. 자, 괜찮아요? x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돼. 0이 되려면 알파 베타 합은 몇 돼야 되는 거지? 그쵸, 0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0,7 x 0에서 근접선. 괜찮아?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뭐가 된다? x 0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로 놓을 겁니다. 자, 즉 근을 뭐로 볼 거냐면 여기는 베타, 여기는 근을 뭐로 볼 거야? 마이너스 베타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두 근은 항상 합이 몇 된단 말이지? 0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수로 두 근의 합을 이용할 겁니다, 이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변에 4를 곱해주면은, 자, 여기는 x 빼기 4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자, 플러스 16이 되고요. 자, 4 곱하면 4a가 되고, 4 곱해서 좌변으로 다 이항할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 bx. 자, 마이너스 28은 자, 0 이런 구조인데 우리는 근과 계수를 쓸 거니까 2차와 1차만 알면 돼. 자, 그래서 2차 x제곱 1차는 여기 마이너스 8x랑 마이너스 4b가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묶어주면은 자, 8. 자, 플러스 4bx의 1차하고 쑥 되겠죠, 이렇게. 자, 괜찮죠? 자, 뒤에는 식도 한번 써보긴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썼더니 나머지 자, 상수는 4a와 16하고 마이너스 28하면 마이너스 12가 0 된다. 이때 근과 계수를 한번 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자,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할 거니까 자, 8 마이너스 몇이 된다? 4b가 된다. 이거야. 이때 두 근의 합이 몇인 거?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괜찮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 자, b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a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자, 괜찮죠? 자, 그래. 그럼 b 값을 구했으니까 자, 이제 a 값을 구할 때는 이제 판별식 d는 0을 해도 괜찮고요. 알겠죠? 이런 구성 요소로 문제를 쭉 풀어도 괜찮다는 거야. 처음부터 판별식 d 0을 해도 괜찮지만 자, 그래서 근과 계수로 관계를 했는데 여기 잠깐 수정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요. 잠깐만요. 자,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자, 근과 계수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자, 얘가 8 플러스 4b가 되죠? 자, 근데 이게 뭐다? 자, 2베타가 된다는 거야. 자, 미안해요. 죄송해요. 자, 왜? 자, 지금 얘랑 접하는 근이 베타였죠? 자, 베타. 자, 그래서 베타를 몇 번? 두 번 둬야 된다. 자, 그게 바로 자, 2차와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근과 계수의 두 근의 뭐를 합을 말하는 거다. 자, 됐죠? 해서 우리가 지금 fgx의 연립방정식을 했어. 자, 우리 자, 두 근의 합도 구했으니까 자, 이걸 지우고 자, 정리 좀 넘어갈게요. 자, 물론 자,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어. 두 근의 곱은 자, 베타를 두 번 곱하면 될 거니까 자, 베타 제곱은 자, 두 근의 곱이 자, 여기 봐. a분의 c가 될 거니까 자, 4a-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써먹을 거니까 살짝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다. 자, 그래서 fgx의 관계를 하나를 구했어, 우리는. 자, 이제 두 번째는 fx하고 hx의 관계야. 자, 위로 좀 올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 fx와 hx도 마이너스 베타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역시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자,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이제 fx랑 자, 누구랑 hx랑 자, 접한다. 자, fx 다시 한번 또 써줄게요. 자, 4분의 1에 x-4 자,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hx는 자, 마이너스 b분의 1x 자, 플러스 7이 됐죠. 자, 역시 양변에 4를 곱하면 자, 제곱하겠습니다. 4 곱하고 x 빼기 4의 제곱을 해주면 자, 제곱 빼기 자, 마이너스 8x 자, 플러스 16이고 자, 4 곱하면 여기 4a가 되겠죠. 자, 4 곱해서 좌변을 이항할 거야. 자, 그럼 몇 됩니까? 자, 플러스로 바뀌겠죠. 4를 곱해서 이항을 해주면 자, 플러스 자, b분의 4x가 되고 마이너스 28은 0 이렇게. 이때 역시 근과 계수 쓸 거니까 2차와 1차를 묶어줄 건데 여기랑 자, 여기가 보이죠? 자, 그래서 자, b분의 4 자, 빼기 8의 x하고 자, 뒤에는 상수가 남을 건데 우리 두 근의 합만 필요해서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되겠죠. 하면 자, 8 마이너스 b분의 몇이 된다? 4가 된다. 자, 이게 뭐와 똑같지? 그렇지. 여기 베타 마이너스 베타를 두 번 더한 거야. 자, 그쵸? 중근 베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몇 된다? 마이너스 2베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것도 지금 다 구했으니까 위에 거는 자, 좀 지우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살짝 지우고 그러면 이제 fx와 hx랑 만나는 근을 우리가 구했다. 자, 어떻게? 근과 계수로 두 근의 합을 자, 이렇게 구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연립을 할 거야. 이 두 개 연립할 건데 자, 플러스 2베타랑 마이너스 2베타니까 이걸 더하면 좀 편해지겠죠. 좌변 더하면 0 되는 거고 우변 더하면 자, 16에 자, 플러스 4b를 써주고 마이너스 b분의 4. 자, 그래서 양변에 이제 b를 곱해서 b 값을 구해 나갈 거야. 자, 물론 4는 약분해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b를 곱해주면은 되고요. 자, 0 되겠습니다. 자, b 곱하면은 4b고요. 자, 4 약분하고 b 곱하면 b 제곱이 되겠네요. 자, 여기도 4 약분하고 b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b 제곱 자,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이 0 되는 게 나왔으니까 근의 공식으로 b를 구하자. 자, 그러면 짝수 공식 쓸게요. 자, 짝수 공식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2 자, 뿔마 자, 루트 b 프라임 제곱 4 자, 마이너스 ac 플러스 1 되죠. 근데 b 값이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가운데 마이너스는 자, 버리고 자, 실제로 b 값이 이제 뭐가 된다? 아,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괜찮죠? 그래서 이제 b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베타도 구할 수 있죠. 어디다가 이 b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될 거니까. 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는 것은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b 값을 구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자, b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두 식을 정리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계속 구해 나갈게. 자, b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자, 베타가 나오죠. 자, 괜찮죠? 자, 이 식도 저 좀 약분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자, 요거 정리한 식을 자, 2를 약분하면 자, 베타는 4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다 b를 더하면 되겠죠. 자, 괜찮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베타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는 약분하면 이 약분하면은 자, 잠시만요. 4가 되고 자, 이 약분하니까 2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b를 대입했더니 자, 몇이 된다. 4에다가 2 곱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자, 2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베타 값은 2 루트 5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베타도 구했으니까 자, 베타도 써주자. 자, 2 루트 5가 됩니다. 자, 이것도 계산한 결과는 자, 살짝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베타도 구했고 이제 우리 a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베타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a 값이 나오겠죠. 자, 베타 제곱하면 몇이야? 20이고 마이너스 12 이항에서 12 얘가 4a가 될 거니까 32죠. 아, a 값도 구했다. a는 자, 8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a도 구했고 b도 구했고 베타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자, 근의 위치를 다 확인했잖아. 우리가 fx, gx도 다 구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 함수식도 다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최종적으로 누가 된다? 자, 4분의 1에 자, x-4의 제곱. 자, a 값은 8이었죠. 이렇게. 자, 괜찮죠?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었어. 자, 그리고 자, gx란 식도 자, 뭐가 된다? 자, b 방금 전에 구했죠? b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x 하고 자, 7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살짝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x란 식도 구했습니다. 자, 그쵸?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자, b값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루트 5분의 1에 x하고 플러스 7 이렇게 썼어. 물론 이제 여기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구체화시키진 않아도 괜찮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지금 x축을 대충 잡아보고 자, 됐죠? 자, 문제에서 지금 뭐야? 얘가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 자, 요거 알파, 0, 베타, 0이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끝났어. 자, 여기 보입니까? 자, 2베타죠. 자, 근데 베타가 아까 누구였으니까 자, 누구였어? 2루트 5였죠? 그럼 이 길이는 몇입니까? 4루트 5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 높이를 구하려면 베타를 어디다가 g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자, 괜찮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높이 구하려면 마이너스 베타를 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다가? 자, h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괜찮죠? 자, 그래서 y좌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대입해서 이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베타. 자, 베타를 자, 여기다 대입해 어디다가? 자, gx. 베타 아까 우리가 그 2 루트 5라고 구해놨습니다. 자, g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 그때 높이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이때 높이는 자, 17 마이너스 4 루트 5가 나옵니다. 자, 17 마이너스 4 루트 5가 나오고, 자, 두 번째, 자, 역시 베타를 어디다가 이제 hx에다 또 역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얘는 17 플러스 4 루트 5가 나와요.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자, 17 플러스 4 루트 5가 나온다. 자, 그럼 밑에 넓이를 또 구할 건데, 자, 사각형, 자, A, B, C, D의 넓이를 표시하자. 자,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하고, 자, 일단 윗변, 아랫변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17하고 17만 남으니까 얘는 34라고 써주면 되고, 자, 얘는 높이가 되겠죠? 자, 4루트 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은, 자, 요게 17이 되고, 자, 17하고 4루트 5를 이제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괜찮죠? 그럼 얘는 68 자, 루트 5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서 자, 넓이식 두 번째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그래프 위치 관계로서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넓이 값을 다 더하게 되면 95랑 자, 68 루트 5가 되고요. 자, 더하면은 95 플러스 68 루트 5가 될 거니까 자, PQ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걔는 자, 95 더하기 68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더하면 16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